또 오늘 특징주들 무엇이 있었는지 고엔스탑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뱅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시장 마감 어떻게 됐나요? 네, 일단 코스닥이 거의 마이너스 2%까지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이 이제 증시에 한 번에 도출되면서 오늘 시장이 좀 크게 좀 출렁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전일 미국에서 일단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이달 말에 만약에 타결이 안 됐을 때 오히려 지금 연방정부의 어떤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어떤 중국의 헝다그룹이 내일 또 이제 채권 이자를 납입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납입일을 앞둔 시점에서 헝다그룹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증시에 유입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장 시작 전에 다시 한번 북한발 또 미사일 발사, 동해상에 미사일 한 발을 또 발사를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일단 우리가 추석 연휴에 우리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헝다발 악재를 우리가 살짝 좀 비껴나갔었는데, 어느 정도 좀 키 맞추기 일환으로 오늘 우리 증시가 좀 과도하게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헝다그룹발 사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중앙권 증시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지금 일단 현재 중국의 상해 증시 같은 경우는 0.5% 가까이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홍콩의 항생 지수 같은 경우는 1% 이상의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 증시도 0.4에서 0.5% 가까이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 미 선물 같은 경우도 사실상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 또 그리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3에서 0.4%대 하락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견고한 상태에서 국내 증시가 약간 디커플링,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하락폭을 좀 피해갔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 일환으로 우리 국내 증시가 낙폭이 좀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코스피에서는 장 막판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섰고요. 또 코스닥 부분에서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되었지만 이번 주만 좀 지나면 시장의 큰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헝다발 악재라든지 또 이번 달 말에 미국의 어떤 이제 부채 한도 증액 관련해서 또 협상이 더 타결될지 이번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번 주만 지나면은 시장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안정을 좀 찾을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또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낙폭이 좀 컸던 만큼 내일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버텨줬던 네. 우리 증시였는데 미국의 디폴트 우려 때문에 또 한 번 좀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키 맞추기가 나타나면서 다시 회복할 것이다. 너무 우려하지 말자라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오늘은 힘드셨지만 힘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인기 검색에 올랐는지 먼저 업종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대장과 전기전자가 1, 2위.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독 많이 판 섹터가 이쪽이었고요. 자동차와 골판지 6개주가 각각 3, 4,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 그리고 원전 관련주가 있는데요. 영국에서 소형 원전 건설을 검토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원전 관련주가 올랐고요. 은행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시장의 대다수 종목들이, 대다수 업종들이 빠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버텼던, 선방했던 은행주 섹터입니다. 대북주의 경우는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동해상으로의 미사일 발사,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때문에 사실 빠지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오히려 오후장에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하는 모습이었고요. 풍력 에너지는 10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대표적인 종목, 또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LG전자가 4.33% 밀렸고요. 현대차도 1%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팜스토리가 상한가까지 올라갔다는 점, 그리고 이지홀딩스, 서전기전이 10.25%, 6.16%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아난티는 경협주로도 꼽히죠. 오늘 4.65% 상승, 그리고 오늘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주들도 전력난에 대한 대체주로 꼽혔는데 CS윈드가 10위 올라오면서 3.51%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이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투자 포인트로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고엔스탑으로 첫 번째 종목, 현대차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모빌리티 기술 협업 필요 의견에 오늘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28만 5천 원까지 하향 조정됐는데 매니저님, 최근 자동차, 특히나 완성차주들의 부진이 심하거든요. 네. 고엔스탑 어떻게 확인해 봐야 될까요? 네, 일단 현대차는요, 단기적으로 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섹터 자체가 사실상 올해 1월부터 지금 올해 지금
거의 9월 말인데 거의 10개월 동안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근에 친환경 자동차 섹터에서 어떤 시장의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차전지 소재라든지 또 수소차 관련 섹터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시장 대비 비교적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 완성차 업체인 이제 현대차 그룹 자체의 어떤 주가 낙폭이 굉장히 좀 크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친환경 자동차 특히 이제 이 GMP를 기반으로 한 아이오닉 5를 비롯해서 기아차의 어떤 EV6 그리고 제너시스 라인업도 최근에 이 GMP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라인업을 계속 확대한다고 밝혔잖아요. 판매량이 연이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유럽이나 또 미국에서도 꾸준히 호평을 받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1월에 8월 또 국내 SUV, 친환경 SUV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 이상 증가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테슬라 모델 3보다 충전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아이오닉 5뿐만 아니라 또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좀 출시하고 있는 또 전기차 라인업의 판매량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추이가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28만 9천 원에서 계속해서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추세 하락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차피 2차전지 소재와 그리고 또 수소차 관련 섹터들이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는 사실상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자체는 오히려 지금 현 시장의 가장 큰 신성장 동력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 현대차 그룹주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올해 1월까지 좀 큰 상승이 나와줬던 이유는 애플과 협업 기대감으로 좀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가 그 부분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조정 흐름이 낙폭이 좀 과도하게 나와줬다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반등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직전 고점 라인 때까지는 돌파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소 23만 원 라인 때 안착 여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 관련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도 좀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에 대해서 고의견 더 들고 가보자 참아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이 점도 계속 문제가 됐었잖아요. 지난 2분기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쳤고 바닥을 찍었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 부족 사태가 오래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전기차 판매량으로 한번 뒤엎을 수 있을까요? 매니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도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 부분에서 굉장히 좀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판매량도 실제로 좀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도 현대차 그룹의 어떤 아이오닉 5의 판매량은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제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라든지 또 수소차 쪽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또 마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워낙에 좀 낙폭이 컸었고 사실상 뭐 IT 섹터 같은 경우도 조정폭이 지금 5개월에서 6개월 이상 나와주고 있는데 그 섹터가 뭔가 실질적인 부분이나 악재가 있어서 빠진다기보다는 업황 둔화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 그 섹터의 수급 자체가 좀 강하게 유입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차 그룹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아주고 좀 어느 정도 기적 반등 흐름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현대차 그룹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또 그리고 중소형 또 그리고 스몰캡 종목들도 폭발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부터 지금 이제 최근에 2차전지 소재,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 소재, 음극재, 양극재, 전고체, 전해질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 흐름 자체가 또 친환경 자동차 부품, 또 그리고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까지 계속해서 수급이 이동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좀 단기적으로 그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또 아웃퍼폼하지 못했던 현대차 그룹주였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들고 가보자, 믿어보자, 그 의견으로 마무리해 보겠고요. 이번엔 또 인기 검색 상위에 있는 4위 종목, 국일재지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회사 국일그래핀이 미국 특허 등록을 했다는 소식이 오늘 4.36% 올랐고요. 다소 아쉬운 건 좀 윗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이 종목 더 들고 갈까요? 매도할까요? 고엔스탑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국일재지도 그 의견을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뭐 장 막판에 약간의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지만은 사실상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막판에 윗꼬리를 좀 단 부분은 아쉽지만 오늘 좀 시장 대비 굉장히 강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뭐 국일재지의 이제 자회사 그래핀 회사죠. 국일그래핀이 지금 미국에서 두 번째로 특허를 받았는데 그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장중에 거의 10% 이상의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장중에 15%나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국일재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담배 필터에 들어가는 박엽지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주 고객사가
KTNG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탄탄한 고객처로 인해서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기업인데 그 매출로 인해서 이제 그래핀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일 제재 자회사 국일 그래핀으로 인해서 국일 그래핀으로 계속 기술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핀 같은 경우는 꿈의 신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용처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뭐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또 섬유, 의복 여러 부분에 그래핀이 사용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또 이제 물리학 노벨상도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래핀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세계 최초로 또 플렉시블 그래핀을 또 개발을 하기도 했고요. 2018년도에 또 이제 구글 앞에서 실적으로 이제 그래핀 관련된 기술을 또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구글과도 어느 정도 업무 협약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구글뿐만 아니라 글로벌 또 이제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과도 업무 협약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국내 대표의 그래핀 관련 가장 대장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가 상승폭을 좀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핀 이 섹터 자체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 좀 충분하다는 판단에요. 단기적으로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핀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좋게 보신 것 같은데 보니까 반도체나 투명 전극 등 활용 분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이 시장에 대해서도 좋게 보시는 거죠? 네, 일단 뭐 그래핀 관련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사실 뭐 다이아몬드보다 열 전도성이 2배 이상 높고요. 뭐 구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또 철보다 200배 이상 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핀의 어떤 수요는 계속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예전부터 이제 국일 제지 또 자회사 국일 그래핀에서 이 그래핀 관련된 특허와 또 기술력이 굉장히 앞선 진보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특허와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서 그래서 그래핀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가장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섬유라든지 또 의료기기 또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뭐 진단키트에도 이 그래핀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최근에 폴드오폰 관련해서도 또 이제 플렉시블 그래핀이 상당 부분 많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도 이제 그래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 시장에선 큰 어떤 이슈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이제 어떤 소재로서 그리고 또 앞으로 꿈의 신소재로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일제지 그 의견 드렸습니다. 이어서 위에 올라와 있는 팜스토리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막판에 상승 탄력 더 키우더니 결국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매니저님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걸쳐 있는 다리들이 많더라고요. 뉴로보 파마슈티컬스, EN 인베스트먼트. 참 오늘 어떤 이슈 때문에 상한가까지 가게 됐는지 설명과 함께 고엔스탑 의견 주시죠. 네, 일단 팜스토리도 그냥 단기적으로 고 의견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제 팜스토리는 국제 곡물 가격과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배합사료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오늘 상한가를 들어간 이유는 이제 팜스토리가 지분을 78%를 가지고 있는 미국 상장사가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ANA 001을 임상 탑라인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 발표를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오늘 시장이 굉장히 모든 전 섹터 전 업종들이 다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팜스토리가 아주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사실 이제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곡물 가격과 굉장히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사실 올해 7월까지 가파르게 국제 곡물 가격이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팜스토리가 좀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다가 최근에 좀 낙폭이 좀 크게 나와줬습니다. 근데 새로운 이슈로 다시 한번 오늘 좀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앞으로도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추가적으로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영향으로 또 국제 곡물 가격이 또 다시 한번 또 치솟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원자재 가격이 또 급격하게 또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좀 일제히 좀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국제 곡물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또 오늘 코로나 치료제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오늘 좀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배합사료 관련해서 인도적 지원 또 이게 경협주로도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사실상 남북 경협 관련해서 가장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인도적 지원 관련 섹터라고 판단됩니다. 남북 경협 사업이 앞으로 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유엔 제재에 가로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 뭐 조비라든지 또 그리고 경농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비교적 안정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팜스토리도 마찬가지로 남북 경협 관련해서 인도적 지원 관련 수혜주로도 다시 한번 좀 부각될 수 있고 또 그리고 국제 곡물 가격에 같이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또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 새롭게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는 판단에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뉴스를 보기 전만 해도 오늘 경협주로 올랐나? 아니면 곡물가 상승 때문에 그런가? 다 추측을 해봤는데 틀렸고 코로나19 치료제로 올렸어요. 이 팜스토리와 관련해서 이야기했을 때 곡물가 이야기를 했는데 원자재가도 상승하고 곡물가도 상승하게 되면은 이런 곡물 관련주들 또 한 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7월 달까지 급격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다가 이제 8월 들어서 약간의 이제 기간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국제 곡물 가격의 어떤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뭐 태풍이라든지 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기후 영향으로 인해서 국제 곡물 가격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된 이슈도 좀 굉장히 컸었고, 유럽에서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계속 좀 발생되고 있었는데,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 수혜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팜스토리가 좀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이 오늘 좀 이제 코로나 치료제란 새로운 이슈로 좀 반등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최근에 시장 자체가 이번 주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다만 지금 현재 오늘 상한가를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현 시점에서 좀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요, 충분히 2,400원 밑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반등 흐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에요. 그 의견 드렸습니다. 네, 곡물 관련주도 한번 같이 챙겨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9위에 있는 아난티에 대한 고엔스탑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경협주들에게는 오늘 악재가 나왔는데 오후장에 더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난티 더 들고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아난티도 고의견을 드릴 텐데요. 오늘 갑작스럽게 오늘 아침에 북한에서 동해상에 이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뭐 기대감과 뭐 종전 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다가 하루 만에 갑자기 이제 북한이 태도를 바꾸면서 뭐 빅텍이 장초반에 급등이 나왔고요. 뭐 그리고 뭐 신원 또 아난티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들이 일제히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좀 회복을 했고, 오늘 증시가 굉장히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에 경협주들이 이제 아래 꼬리를 달고 좀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 사실상 이제 뭐 미사일 발사는 뭐 늘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남북 관계의 어떤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크게 증시에 좀 작용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불안하고 조정 흐름이 컸기 때문에 오히려 아난티에 장 막판에 좀 수급이 유입됐다라고 판단되고요. 또 아난티 같은 경우는 또 경협주이기도 하지만 골프 리조트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뭐 빚을 내서도 골프를 쳐야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히려 아난티 같은 경우는 가을에 좀 골프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같이 그에 따른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사실상 이제 그 남북 경협 관련해서 상징과도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요. 뭐 어느 정도 경협 관련해서 앞으로 나빠질 부분보다 또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 관련해서 가장 좀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돼서 단기적으로 그 의견 드렸습니다. 경협 그리고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 아난티 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인기 검색 10위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 김준호 매니저가 스탑을 준 종목은 LG전자뿐이었고요. 나머지 종목 모두 고 의견인데 이 안에서 베스트 탑픽을 꼽아보자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 중에서 그래도 오늘 상승폭이 다소 좀 제한적이었고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종목을 골라왔습니다. 바로 서전기전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그나마 시장 대비 좀 강했던 섹터라고 치자면은 그나마 원전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 보여줬고, 한전산업 다음에 서전기전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체코에서 이제 러시아를 또 이제 배제를 했습니다. 러시아랑 또 중국을 또 이제 원전 입찰에서 배제를 하면서 오히려 또 한국의 또 한수원이 다시 한번 원전을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늘 원전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한수원뿐만 아니라요, EDF 웨스팅하우스로 이제 좁혀지면서 오히려 이제 한국의 또 이제 원전 수주 관련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대표적인 SMR 소형 모듈 원전 관련 대표 수혜 종목이고요.
수배 전반 관련해서 전기차 충전소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 자체가 다시 한번 수배 전반 관련해서 원전 관련 섹터로 이어질 수 있고 정책으로도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전 기전을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는요. 17,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는 18,5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000? 네, 맞아요. 17,000원. 예, 1차 목표가 17,000원. 네. 2차 목표가는 18,500원. 네. 그 손절 라인대를 13,8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1차, 2차 나눠주셨고요. 무료 방송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또 오늘 무료 방송은 미팅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못하고 내일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무료 방송을 4시 30분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오늘은 쉬고 내일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호 매니저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증시 오늘과 내일의 준비한서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